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학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기온이 이제는 점차 올라가서 점점 옷차림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월도 오늘 벌써 2월 18일이니까 다음 주면 2월 말이고 다다음 주면 벌써 3월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금방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한 주간 시장 대응 다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시장 나름 미국 시장의 출렁임에 따라서 뭐 코스닥이 뭐 개파락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은 양 시장 다 이번 주에 뭐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좋은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주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PBR 종목이 올라오면서 금요일날 코스닥의 이 고퍼 종목군들 혹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밀리면서 양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정부 발표가 26일 날로 확정이 지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더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수급적 부분이 조금 서로 갈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코스닥에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해 오던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코스닥에 대략 한 2천억 이상의 매도를 많이 쏟아부으면서 특히 반도체 종목군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수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웠던 금요일의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전부 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주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약세 그리고 26일 정부 저 PBR 정책 발표 관련해서 코스피 관련된 저 PBR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증권사 쪽이 금요일날 또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이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등이 금요일날 상대적인 굉장한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2차전지 대형 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2차전지와 이러한 종목군들 한 차례 다 보고 다음 주 관련된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반 미 증시는 뭐 약간의 혼조세를 좀 보였죠. 시간은 나쁘지 않았는데 뭐 장주 한 차례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종가상은 좀 밀리는 흐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최근 CPI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 급락에 따라서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소비자 생산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또 지수가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오후장 한 번 더 한 거는 이 연준 인사 두 명이 발언해서 고용이 이렇게 좋고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발언을 쏟아내다 보니까 오후장에 좀 밀리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주면 글로벌 AI 반도체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눈치 보기 싸움에 들어간 거죠.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사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실적 발표가 나와줘야 일단은 될 텐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예측도 안 되고요. 그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가냐 못 가냐는 결국은 시장이 판가름을 해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 맞춰서 움직임을 갖는 게 보다 더 현명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반 미 증시 보면 뭐 개별 종목 몇 개만 좀 보면요, 최근 미국 시장을 가장 뜨겁게 만든 종목군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고점 치고 약간 좀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뭐 계속 안 좋고, 뭐 아마존 나쁘지 않고, 엔비디아 최근 이 상단에서 계속 막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계속 막히는 흐름 실적으로 뚫어버리든지 실적 발표하고 급락이 나오든지 둘 중 하나 할 것 같고, 메타 고점 구간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 ASMR 홀딩스 계속 나쁘지 않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장 뜨거운 밈 주식으로 작용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해 주었었는데, 일단 금요일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수직의 각도로 올라갈 때는 항상 급락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쫄쫄쫄 올라가다가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지면서 급등했을 때는 급락이 세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급락이 한두 차례 나왔다가 반등하는 시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면 급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많겠죠.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큰 폭의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AMR 홀딩스 버티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100달러 근처에서 깨지지는 않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옆으로 행보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AMR 홀딩스가 좀 밀려서 국내에 이런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떨어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실적 무관입니다. 시장 자체가 실적 무관, 뭐 업황 무관, 그냥 오로지 AI 반도체 쪽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중장기라면 실적 관련된 기업들을 끌고 가겠는데, 중장기로는요 뭐 저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데, 이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온이라든지 오픈 AI라 오픈 엣지라든지 뭐 자람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기회가 올 때 또 잡고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앨범알 CEO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리튬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리튬 가격의 추가 하락은 이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과 함께 니켈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 테슬라 이제 본격적인 납품이 8월달로 대충 정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을 좀 올려주었는데요. 바닥 찍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양극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눈여겨 봐지는 게,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굉장히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에코앤 드림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서 더 갈 수는 있겠죠. 광기로 더 갈 때는 그에 따른 뭐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미국 시장 주로 본다면 주초 월요일 급등 이후 하락과 상승 반복하면 거의 제자리 걸음 속에 마감됐고, 시장은 악재성, 호재성 재료보다는 그냥 ARM, TSMC, 오픈AI, 엔비디아, 직승황 각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발언한 내용, 투자, 기대감 등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는데, 주반 들어서 상승의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마감되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미증시 휴장입니다. 이일 후에 전세계 AI 반도체를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크게 발동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비중을 크게 가기보다는 우리도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이제 저 PBR도 움직일 것이고, 뭐 여타 뭐 2차전지나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당일 이슈가 붙어가지고 순환매를 돌아버리는 섹터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최근에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저는 좀 보여주고요. 국내 증시로 보면 저 PBR 종목들 주춤하고 하는 동안 코스닥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발표 전까지의 기대감과 연기금의 연속적인 코스피 일부 종목 지속 매수세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금요일 발표될 된 26일 밸류업 관련 정책을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발생하고, 코스피 저 PBR 상승, 코스닥 하락 흐름이 약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흐름은 26일 발표가 되고 배당락 등 복합적인 이슈에 대량 차익 매물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연 코스피의 박스권을 뚫을 만큼의 이슈와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사실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예상은 저는 세론으로 보고 있고, 그 세론을 이겨내는 수급이 나온다면 생각을 고쳐먹고 봐야 되겠죠. 왜 코스피의 박스피가 뚫어져 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게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수급의 흐름의 변화
이후에 코스닥 순환매가 본격되지 않겠냐 생각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지금 종목군들 뭐 조금 밀려 있다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들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지수가 반등할 때는 항상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흐름에서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 외에 연속적인 AI 반도체 관련, XR, VR 관련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약간의 파이펌이 나왔었는데 강대강으로 붙어버린 거는 금요일 날 아침 기사였죠. 20일까지 D-Day 딱 결정해 놓고 우리는 전원 사직하겠다. 라고 의협에서 통보를 했는데 정부도 강공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쪽이 단기 테마로 강하게 시장에 움직였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초전도체 원웨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가 금요일 오후장 투매가 좀 발생을 하는 흐름이었고 그 전날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단기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이 쏠렸고요. 최근 시장 아침에 이슈가 붙은 종목은 시가가 급등합니다. 갭 떠서 저항 뚫고 너무나 빠르게 돈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 그 하락의 강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요일날 뭐 그런 식의 한 종목에서 뭐 시가 부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종가 부분에 손절을 하면서 수익분은 다 반납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손실로 좀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최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지성이 발생이 되고 그 집단 지성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전부 다 물려버리든지 차익 실현해서 도망가 버리든지 하다 보니까 이런 눌림이 어쩔 때는 과도하게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과도한 상승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죠. 그걸 잘 이용하고 활용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폭발적인 수익을 내겠지만은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경험이 많고 오랜 시장에 돌파 매매라든지 돈을 쫓아서 하는 이 상방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고요. 눌림 매매 했을 때는 약간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시간 외에 시장이 워낙 활발한 시장이다 보니까 종배해서 의미 있을 만한 종목군들 종배에 들어왔을 때는 또 갭이 무지하게 뜨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정리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글로 쓰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오늘 밤에 이제 뭐 시간이 좀 돼서 한 9시 반 정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좌우지간 저 PBR 종목군들 현대차 눌림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금요일날도 안 밀렸던 것 같아요.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점 몇 프로까지 좀 밀렸다가 올라왔으니까 현대차 관점에서 시간에까지 하면은 7% 반등이 나와버렸고요. 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이러한 대형주에서 반등이 크게 금요일날 났던 부분입니다. 일단 26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짜까지 해서 꾸준히 올릴지 안 올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이후에 눌림 그 다음에 재차 상승했을 때는 직전 고점을 넘길 때 더 강력한 수급에 의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단 한 번의 파동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넘기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저 PBR 밸류업은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처럼 뭐 상패를 한다든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당근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더 바람직한 부분은 자사주 매수보다는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선순환이 되면서 자사주 소각과 함께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은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준다든지 했을 때 보다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임팩트는 감소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4680 관련된 이슈로 TC 스틸이 금요일날 굉장히 뜨겁게 올랐는데요. 일단 뭐 월요일날 저는 코스모 신소재는 추후에 눌렸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봐볼 것 같고, 에코앤드림은 매매 관점에서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엔캠 눌림이 좀 많이 나오는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일단 금요일날 종목군들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도 조정이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장주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HBM에서는 한미 반도체와 HPSP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가온칩스나 오픈엣지,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팔미스 기업들 얘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전도체 굉장히 엄청난 테마는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투매가 세게 나온다면 투매 매매 한번 저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원격 진료, 주말의 공포감, 적어도 금요일날 오후장에서는 임팩트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 이거는 따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사회적 현상에 의한 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 없었던 게 생겨나는 현상, 그리고 세돈, 이런 계통이 모든 게 어찌 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탄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또 올라가겠죠. 그러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섹터에 물려 있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그런 거죠. 많이 안 올라야죠. 대신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나중에 뭐가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의 종목군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시간 외에서 이제 이 서남하고 이런 종목군들 급락 이후에 반등 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뚜렷하게 종목군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그런 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증시 간단하게 좀 보면요. 자, 나스닥 지수는 이러한 상승 채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채널에서 개파를 맞았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통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한 거잖아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이 마디만큼, 하나의 파동의 마디만큼 올라오는데, 사실 그 마디보다 더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버슈팅 미국 증시는 나온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 파동만큼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 파동의 크기만큼 올라오는데, 얘는 정확하게 그 파동에 1대1 매칭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상승의 목표치를 일단 세운 상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15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잠깐 돌파를 한 차하고 빠지고 고점을 못 넘죠. 이거는 트랙 발생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고점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을 넘어야 됩니다. 넘지 못하고 빠지고 반등해서 맞고 밀리면 밀릴 수가 있겠죠. 파동으로 보면 이게 이제 1차 파동이라면 이게 2차 파동이고 3파동이고 연장 파동. 보통 이제 과거 이 파동의 연속성을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9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연장 파동까지 나와 있는 상태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파동의 연장 파동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닥 미 증시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데, 국내 증시와 미국 시장은 또 별개의 관점에서 국내는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냥 시장을 보는 것 뿐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간을 과연 넘길지, 사실 코스닥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나 2차전지의 흠에 의해서.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의 이 낙폭 이후에 그 상태에서 계속 빌빌거렸고 평균치 정도의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750포인트까지는 가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발목을 잡죠.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가면 지수는 팍팍 올라와서 2750포인트는 그냥 가버릴 텐데, 삼성전자가 약간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수에서는 좀 그렇다라고 보여주고, 코스닥은 일단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왔는데요. 좀 밀렸다가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뭐 많이 올라가면 한 850포인트 900포인트 언저리 한번 트라이는 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만약에 얘가 시장에 의해서 많이 밀리게 되면 레버리지 쪽을 계속 관찰을 갖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현대차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그 다음에 조금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11선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저점 구간에서 약간 횡보를 좀 보이다가 11선에서 현대차가 반등을 했습니다. 5장에 이제 사실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만 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주고요. 현대차는 둘 중 하나겠죠. 올라가게 되면 이 직전 고점 트라이를 하고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돌파로 가든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데요. 바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올라가야 돼. 바로 못 가면은 매물이 쌓여버리니까 바로 올라가야 되고, 기아도 먼저 신고가 이후에 PBR이 1.2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막 뻗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PBR이 낮아서 현대차가 그런 관점도 있고요. 자, 삼성물산 지주의 대장주인데요. 삼성물산이 PBR이 이제 금요일부로 1점이 넘었습니다. 지주사가. 얘도 저 PBR은 탈출을 했네요. 1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1배를 넘어갔을 때 국내 정책 자체가 저 PBR 밸류업 1배 미만의 종목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는다면 1배를 넘어갔다, 좀 많이 올랐네,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지주사 대장. 자, LG 0.6인데 상대적으로 삼성물산보다는 현금성 여력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사주라든지 그래서 좀 못 가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금호석유 이 친구는 경건 분쟁 이슈가 좀 붙으면서 또 좀 올라갔는데요. 자사주를 18%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에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ROE를 올려주려면 업황과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약세가 좀 있다. 근데 얘도 이쪽에서 좀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강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저는 사실 저 PBR 종목군들은 1도 관심이 없네요. LG에너지솔루션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60일 이평선을 일단 어찌됐든 완벽하게 제압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장기평선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21선하고 60일 이평선과 이격선을 줄이고 다중바닥을 그린다면 이 종목군들의 단체적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나오질 않았고, LG화학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윗구간에서의 저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상당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5조 7천억인데요.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뭐 13만원대부터 좀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는 박스권 흐름이겠다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네. 이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는 박스죠. 큰 틀에서 이 박스권에 지금 박스권을 잡아놓은 상태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에코앤드림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종목이 좀 밀렸으면 했는데 추가적으로 강하게 밀리질 않다 보니까 매수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사실 오전에 이렇게 돈 들어오면서 올라왔다면 쭉 밀렸을 때 충분히 봐볼 수 있었는데 좀 매수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자, 엔캠은 좀 밀려야죠. 일단 투경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관 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투경 때는 종목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11선을 타고 갔으니까 첫 11선이라든지 21선 지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되겠죠. 각각의 돌파 포인트 보면서 저는 대응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 반도체를 잘 기억해 보세요.
제주 반도체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투자 경고 걸리고 이 단기간의 낙폭의 강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하락 파동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대장주는 한 번에 안 죽는다. 그 생각으로 엔캠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자, 2차 전지는 여기까지 봤고,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앨범 아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체크는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좀 보면요. SK하이닉스, 뭐, 현 상태 유지죠. SK하이닉스를 매매할 게 아니니까. 자, 한미반도체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이런 종목이 똑같아요. 첫 11선까지 밀리면 대형주니까 이제 한미는 더 이상 싼 종목이 아니니까 첫 11선까지 밀렸을 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HPSP 금요일날 한 200억 정도, 한 300억 정도 대량의 프로그램 2,300억대 매도가 좀 있는데요. 한 번 더 밀렸을 때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종목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바닥을 잡아간다 싶으면은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아간다. 그 외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HBM 후발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더 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DIT도 얘가 바로 돌리는 흐름이라면 음봉 매집으로 저는 대응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흐름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최근에 CIS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한 걸 보고 금요일날 PNT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해서 좀 넘어왔는데요. PNT는 이렇게 좀 종배 차원에서 사서 팔고 좀 걸어놨다가 걸린 거는 일단 지수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뭐 약익절 구간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PNT도 2차전지 장비 업종의 완벽한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주잔고가 2조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종목도 밀리면 잡을 수 있겠죠. 밀리면 이런 구간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저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금요일날 IR 담당자와 좀 통화를 저는 처음 해봤네요. 처음 해봤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단결성 소입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해봤는데 국내 탑이다 라는 말을 좀 한 부분은 괜찮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도체 네오셈부터 최근에 CXL로 대장주가 네오셈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쌍봉, 쓰리봉이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버텼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보고, 가온칩스도 이 이나도 관련된 세계 최초 수주라는 타이틀은 가졌죠. 일단 강한 종목이니까 항상 돌파한 구간들 체크만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엣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될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눌렸을 때 매수를 고려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쪽이 대장이니까. 자, 목요일날 매매를 했던 게 이제 SP 시스템즈였는데 사실 얘가 좀 더 밀리면 참 좋은 구간이 왔는데 이거를 금요일날 매매를 좀 못했습니다. 보다가 뭐 이런 구간이라도 좀 따라붙고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강한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이제 뭐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한 번 더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빠질 때는 제가 봤을 때 한빌레이저 좀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빌레이저처럼 이렇게 3일 연속 상한가를 보내고 밀렸다가 이 첫 파동에서 강한 반등 이후에 죽어버리는 이런 형태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지금 끌어올린 자금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된다.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종목은 트레이딩 성격에서 봐볼 생각이고요. 자, 텔레칩스 문제의 종목이죠. 문제의 종목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이거 보면서 시가에 거의 시가에 들어갔죠. 시가에 좀 들어가서 보는 거 보고,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한 3, 4%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이 이후 눌림에서 사실 반등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은 줬는데 이 정도까지 저는 뺄 줄 몰랐네요. 와, 이 정도까지 뺄 줄 몰랐어요. 제가 눌림을 잡았던 구간이 저는 싸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했었는데 와, 생각보다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뭐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종목의 이 특징이 아주 과거부터 정말 좀 짜증스러운 종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짜증스러운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날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5일선 정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할지 그거는 뭐 일단 보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인성 정보가 정말 셌죠. 금요일날 인성 정보의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인성 정보와 케어랩스 두 종목이 강했습니다. 먼저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산을 넘겨야 됩니다. 월요일날 시가가 넘어가고 그 시가에서 항상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시가에서 금요일날 들어왔던 이 종가상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을 넘기는 거래 대금이 시가에서 발생을 하고 올라간다면 추가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 나와줘야 되죠. 주말에 타결 없으면은 월요일날 급등 출발이니까 케어랩스도 마찬가지고요. 1등 종목 그러니까 상한가를 1등으로 갔기 때문에 갭이 많이 뜰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연속적으로 막 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잘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두 종목 보유하고 있고 유비케어는 시간 외 때 이제 한번 급락을 해서 뭐 6시 그러니까 4시 50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팔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뭐 보너스로 주당 한 100 얼마 이렇게 그냥 대충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얘는 당연히 안 보겠죠. 딱 인성정보, 케어랩스 딱 두 종목에서 압축해서 종목을 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대장주만 갑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라 뭐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나쁜 회사입니까?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아이센스도 참 좋은 회사고요. 좋은 회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흐름이 이상하게만큼 이 단기적인 이 광기로 움직이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씨를 뿌르듯이 매매를 해야 될 종목군들은 뭐 얘도 지금 한 3일 정도는 매매를 했는데 금요일날도 얘 광기로 올라갈 때 매매 좀 하고 서린바이오도 잠깐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서린바이오도 잠깐 매매하고 이월드도 꽤 많이 먹어버렸고 단타 종목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단타 종목군들은 뭐 손절 2번 3번 금요일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뭐 다음 주도 제가 봤을 때는 별반 다른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 비전 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은 추후에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세상은 뭔가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큰 흐름이 바뀝니다. 저도 중장기 투자를 해보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여전히 막 보유하고 뭐 단타로 수익 내면은 그만큼 종목군들을 사는 편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저도 월세 수익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적인 수익도 있고 단타로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 중장기 투자로 까지면서도까지 그냥 사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적립식으로 계속 사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손절을 안 합니다. 잘 중장기로 내가 봤을 때는 종목을 손절을 안 해요. 손절을 많이 하면 그냥 계좌는 녹으니까 단타는 손절해야죠. 이런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